벤자롱은 1,400명의 원장님을 섬기며 최미경 협회장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벤자롱은 창업교육, 아로마 사용법 교육, 실전 테크닉 교육, 마케팅 교육, 재정관리, 노후 준비까지 원장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이며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며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1997년과 2002년, 2003년에는 1위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낸 세금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마르칸의 창업자로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상한 사람이 쓴 성공 법칙, 부자의 인간관계,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등 여러 책을 써냈습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고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김 실장 덕분에 우리 피부관리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원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질까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자존감을 뭉개는 이들 말이지요. 남의 결점을 지적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한심한 짓은 없습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 그걸 큰 소리로 지적해봤자 자신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우선 당신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칭찬해준 이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물을 흐리게 할 뿐이지요.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말은 에너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요. 삶이란 대체로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한 말을 한다며 주변에서 눈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는 마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나는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나는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너무 단정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매일 즐겁게 생활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사업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정말로 사업에 필요한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법입니다. 때론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 주기도 하지요.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난관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경우를요. 예를 들어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고 피부관리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직원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원장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큰일이라며 머리를 싸매겠지만 제 경우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우수한 직원이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직원이 우리 매장을 떠나도 반드시 다른 인재가 찾아옵니다.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지요. 왜 내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됩니다. 일단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기처럼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업적을 쌓은 피부관리실의 원장님은 대부분 목소리가 큽니다. 무조건 목청을 높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크다는 의미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서툴러.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서투른 점을 억지로 고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꼭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소리내어 이 말을 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풍족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모양이구나.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난 운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서 뭘 해도 안 돼. 이런 말은 좋은 관계를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할 리 없으니까요. 만약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픈 몸인데도 신이 지금껏 잘 살게 해주었어. 나는 참 행복해. 암에 걸렸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해. 신은 나를 살게 하고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라고 소리내어 더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실수로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몇 배나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말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고 병이 낫거나 피부관리실도 잘 됩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말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다만 책을 읽는 게 고통스럽다면 굳이 독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균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탁월한 실력으로 고액 티켓팅을 하여 부자 되는 법을 잘 압니다. 다른 한 사람은 관리실에서 물건 1000만 원어치를 파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 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무기 때문에 가난의 늪에 빠져듭니다. 필요 없는 지혜를 남에게 주면 왜 보답이 돌아올까요? 우주는 언제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나눔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최미경 협회장은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피부관리 노하우와 행복해지는 법 등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균형의 법칙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비법을 간직한 채 혼자만 앞서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벤자롱의 창업자 최미경 회장은 30년 넘게 피부 미용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인색한 부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파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가난의 파동을 내뿜는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것은 돈에 대한 최고의 악담입니다. 여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을 좋아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의 파동은 다른 사람을 동정할 때도 나옵니다. 힘겨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위로를 한 뒤 긍정적인 말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습진이 난 사람을 동정한 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약이 있으니 괜찮아요. 습진 따위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멋진 미소를 갖고 계시네요. 가난의 신은 한숨, 불평, 악담을 먹고 삽니다. 반대로 행복과 감사를 매우 싫어하죠. 가난을 쫓아내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나는 참 풍족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가난은 스스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가난 냄새를 폴폴 풍기며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짓이람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리며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가난의 신이 떠난 후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건 행복의 신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뛰어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노력 따위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나는 참 풍족해.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들로 가난의 신을 쫓아내세요. 곧 행복의 신이 서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을 요약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벤자롱이 섬기며 사랑하는 1,400명의 원장님의 통장에는 잔고가 가득하고 지갑에는 수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